트럼프의 봉쇄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며 그는 이란과의 휴전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군대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해군 전체가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158척의 군함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들의 해군은 끝났습니다. 그들의 길의 부설함 대부분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오전 10시에 봉쇄가 발효됩니다. 내일 오전 10시가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란이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성장군 제킨이 지금 저희와 함께합니다. 장군님, 봉쇄가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이란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모든 석유를 다양한 국적의 선박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에서 수출될 석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카르그 섬의 분배 지점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그들의 석유 분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중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숨통을 틔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휴전을 하러 갔고 그들도 전쟁 중단을 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타이밍이 정말 대단했다고 봅니다. 알다시피 협상이 무너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스튜어트, 이란인들이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얻어낸 것을 너무 과신한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그들의 해협 봉쇄 성과를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대통령과 협상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우리가 절박해서 쉽게 양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말했고 협상가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다시 불러서 제안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을 받으려고 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양보는 없으며 우리가 원했던 것을 모두 얻지 못해 최종 합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 얘기가 나온 김에 가리바프는 계속해서 중요한 사람과 이야기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마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도자인 아흐마드 바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알다시피 그는 실권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거했지만 이 사람은 강경파입니다. 그렇다면 혁명수비대가 이란을 통제할 것입니다. 확실하죠? 이것이 큰 추진력입니다. 우리는 이란인들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고 이제 지켜봅니다. 이란을 보세요. 알다시피 전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항상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수 유도로 공은 되찾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란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착 상태를 만들고 우리에게 석유와 경제가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물러서게 만들 수 있죠. 두 번째로 그들은 이것을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유조선을 그곳으로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죠.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우리 해병대가 그 배에 올라타서 정박시킬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들은 군사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스튜어트.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의원 마크 워너는 이란 우라늄 압수에는 미국 지상군 수천 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이 정부는 전쟁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은 농축 우라늄을 다루는 1000파운드 실린더들, 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간단한 작전이 아닐 것입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데에는 1만 명의 지상군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수 요원들을 파견해야 하고 이란인들은 그 시설 자체를 폭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대가 궁지에 몰릴 수 있고 그 불안정한 우라늄은 매우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1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티아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렇게 할까요? 그가 군사작전 계획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다행이네요. 그의 정치적 능력은 존중하지만 지금 군사작전에 대해 말하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제 말은 이건 정말 무모한 행동이에요.
10,000명의 병사를 지상에 투입해서 이란군이 그 10,000명을 마음껏 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첫째로 우리가 이미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다면 지역을 방어하는데 그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 공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상에 한동안 머무른다고 해도 물론 그게 복잡한 작전이 아닌 건 아니지만 위협은 다른 지상군에서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위에 모든 공군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협은 바로 눈앞에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드론, 로켓, 미사일 같은 것들이요. 그게 바로 위협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런 작전을 수행한다면 센컴 사령관인 브래들리 제독과 병력은 제공할 소컴 사령관은 확신이 없다면 대통령에게 권고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수행하려는 임무와 우리 병사들에게 가해질 위험을 고려했을 때 그 위험이 감수할 만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말이죠. 저는 병사들에게 위험이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희생자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투 때마다 희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스튜어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달성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카르구 섬을 장악하거나 심지어 장악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넘겨라. 자발적으로 핵 농축 프로그램을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석유의 90% 이상을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석유를 차지하거나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죠. 이게 또 다른 지렛대입니다. 저는 병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이란인들은 준수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대화가 즐겁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킨 장군님. 곧 뵙겠습니다. 이란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공격을 주고받는 레바논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요일 이스라엘 공격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계속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베냐민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카츠가 헤즈볼라와 맞서고 있는 부대를 보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한 지역에서만 이미 100명 이상의 헤즈볼라 요원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적들인 이란과 악의 축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왔지만 이제는 단순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전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방위군, 정규군과 훌륭한 예비군 모두의 놀라운 업적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직접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양국 간의 지속적인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 만약 우리가 봉쇄를 계속하면 그들이 위협하는 대로 홍해를 봉쇄하려 한다면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해? 1시간쯤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 물론이죠. 우리는 바브 엘 만데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이용해 국제 해상 운송을 차단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구가 봉쇄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후티 반군이 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우려 중 하나는 이란이 실제로 후티 반군을 이용해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홍해의 선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미국이 이란의 해상뿐만 아니라 영공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해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역 근처에서 실시한 봉쇄에 단 2시간 만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이 어떻게 어디서 대응할지 큰 의문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트레이,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이란은 영토적으로 매우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군인이나 정권 구성원을 얼마나 제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미국과 트럼프 정부의 초점은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헤그셋 장관, 그리고 중앙사령부 수뇌부와 합참의장으로부터도 들었습니다. 미국은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지만 저는 이스라엘에서 지역 및 정보 소식통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란 경제에 대한 압력이 계속된다면 이 정권에 남은 세력에 더 큰 내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협의 초점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표적이 되고 이란인들이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협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권에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에게는 먼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을 살펴보면 이란 정권과 이란 혁명 수비대는 여전히 이란의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레이, 파키스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회담의 개최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란인들은 또다시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그들에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쉽지 않지만 대통령 말대로 우리가 다시 나선다면 그들이 우리를 지지할까요?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폭격하는 것 말입니까? 보고에 따르면 중개자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을 모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장대한 분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그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쿠슈너는 선의로 협상 테이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대표단에게 이미 11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작전을 수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대통령은 이란인들이 곧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는 첩보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순도 60%의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단계일 뿐입니다. 순도 90%가 되면 그 물질은 무기급이 됩니다. 이란인들이 우라늄과 더 많은 고농축 우라늄을 저장하고 생산하는 시설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핵무기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웨오바이에게 레드라인입니다. 이란인들은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JCPOA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게 대단한 합의인 척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합의는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존재했지만 10년 후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라늄은 쉽게 60%까지 농축할 수 있었고 우리가 본 것처럼 세계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트레이, 고마워요.